안녕하세요. 서비스 인문학의 김철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무수히도 많은 것들이 존재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 인간 사회와 연결시켜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서비스 인문학은 우리를 세상과 이어주는 서비스와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한류 K-서비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어렸을 때 세계 챔피언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희소성이 많았죠. 그런데 어느새 우리나라에 세계 챔피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모습들 참 많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세요? 70년대에 매번 보면 이렇게 뉴스라든지 특히 이제 영화를 보러 극장을 가게 되면 대한뉴스 하면서 거기에 이제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나올 때가 있는데요. 특히 국제 기능 올림픽 대회 같은 경우들 여기에 우리나라가 매년 우승을 하는 그런 뉴스들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연달아서 9회 연속 우승을 했고요. 또 중간에 한 번은 준우승을 해가지고 한 14번인가를 계속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기능 올림픽 하면 코리아라고 할 정도로 세계를 제패한 우리의 모습인데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한 40여 년이 흘렀죠. 지금 2017년도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품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들이 121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100개가 넘죠. 물론 이제 다른 나라들도 중국이나 미국이나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품목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그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제품, 제조업 이런 것뿐만 아니라 스포츠 쪽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스포츠 강국이라고 자랑할 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1936년 뼈아픈 일제 강점기였습니다만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죠. 바로 누구나 다 아는 그 이름입니다. 손기정 선수. 금메달을 땄는데 아쉽게도 이제 태극마크를 달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1976년에 제 기억으로는 몬트리올 올림픽인가요? 그때 레슬링 경기에서 첫 우리 대한민국의 금메달을 차지한 양정모 선수. 저도 그때 어릴 때 TV를 통해서 그 순간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저도 흥분했던 어린 게 안다고 흥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이제 세계 1위의 종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마음 놓고 보죠. 아주 편안하게. 예를 들어서 양궁 같은 경우들, 올림픽에서 양궁 경기 또는 이제 스케이팅, 특히 이제 스피드도 있습니다만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계주 경기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보는 것 같아요. 당연히 금메달 따야지라고. 또는 이제 여자 골프라든지 아주 쟁쟁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문화계를 가게 되면 음악 하면은 싸이, 강남스타일 전 세계를 아주 그냥 휩쓸었었죠. 또 BTS 아주 대단한 또 친구들입니다. 또 영화 쪽으로 보면 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 칸느 영화제에서 가장 황금종려상인가요? 그 봉준호 감독의 또 그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굉장히 핫한 영화로 볼 수 있는데요. 또는 음악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 군이라든지 아주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제패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즐비한 그런 시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스포츠나 문화계 말고도 세계가 깜짝 놀라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듯이 경제계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죠. 독일의 기적, 난강의 기적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70년대 전후로 해서부터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정말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될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가져왔던 그런 사건입니다. 또는 또 전 세계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2002년도
우리 월드컵 경기 때 그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다 붉은 악마 유니폼 입고 나와서 응원을 하는데 그 응원하고 난 자리가 그렇게 깨끗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어떤 사건 사고도 크게 나지 않고 또는 최근에 와서는 이제 광화문의 어떤 촛불 집회 같은 그런 어떤 시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주 평화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외국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신선한 충격이었다라고 합니다. 또는 일본에서 지진 피해를 입었을 때 정말 어느 나라보다도 앞장서서 구호의 손길을 보내고 또 성금을 보내고 굉장히 큰 규모를 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일 관계의 역사적인 그런 뼈아픈 사실들을 아는 나라들에서는 굉장히 의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과거를 잊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아량, 저렇게 베푼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라고 하면서 궁금했다고 하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점점 코리아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류라고 하는 또 그런 문화적인 새로운 신조어도 나오게 됩니다만 또 그 속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불편한 진실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한류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우리나라만 있었던 현상은 아니고요. 90년대에 아시아 권역에 한국 문화가 대중화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 홍콩 영화 워낙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미 형성됐던 것들인데 우리나라도 90년대 이후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콘텐츠라든지 경제, 뭐 사회적인 전반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특징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뭐 유명했죠. 우리나라 한류 드라마 해가지고 대장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드라마들이 전 세계로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또 K-팝이라고 하는 음악도 마찬가지죠. 경제라고 본다면 뭐 식품이라든지 우리나라 식품들 뭐 라면이라든지 굉장히 또 전 세계 스낵류라든지 굉장히 우리나라 식품을 선호하는 또 그런 또 현상도 볼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이라고 하는 거. 저도 깜짝 놀란 게 제가 90년대, 80년대 중반 이때쯤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가전제품 그러면은 일본의 제품들이 다 이렇게 석권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미국을 이렇게 방문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일본 제품들이 다 저쪽으로 사이드로 가 있고요. 우리나라 제품들이 브랜드들이 가장 앞에서 이렇게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걸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또 우리나라 한국어라든지 한국어를 배우는 그런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이 있죠. 한국 사람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자칫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상업주의를 표방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물건만 팔면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품질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미흡해지는 그래서 사실 기대에 찼던 외국인들이 실망하게 되는 또 그런 오류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성과주의를 이 문화의 어떤 현상을 편승해서 노리게 된다면 굉장히 또 큰 손실을 얻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에 대해서는 이게 단계별로 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호기심을 갖게 되는 단계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문화라든지 상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자극적인 것들에 주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디지털 환경에 대한 영향을 참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근데 이것이 일시적인 자극에 의해서 되는 거라서 사실 이탈하기 쉽다라고 하는 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점점 더 관심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어떤 제품이나 어떤 현상에 대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갖고 있는 스토리, 내면의 스토리에 주목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팬층이 형성이 된다든지 그래서 문화적으로 동질감을 느끼면서 행동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과연 한국은 무엇일까? 한국인은 무엇인가라고 연구를 하게 되고요. 한국인의 이런 문화들이, 이런 현상들이,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게 된 배경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원적인 것, 본질에 접근을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충성 고객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현상들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근데 정작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더 관심 가져야 되고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저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를 제패한 대한민국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 근원이 무엇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더욱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우리는 은근과 끈기, 또 경쟁심, 물론 과열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만 경쟁심, 결속력, 집중력 굉장히 끝내주죠. 기술력, 아주 섬세한 그런 기술, 손기술이라든지 그런 섬세함이라든지 또 우리 고유의 흥겨움 또는 또 반대로 우리 고유의 한이 있죠. 이런 것들도 우리의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고유 정서, 또 인심으로 대변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정이라고 하는 것. 외국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알면 알수록 이 정이라고 하는 거에 아주 많이 끌린다고 하죠.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 고유의 힘을 구성하는 핵심 저력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K-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에서 통용되는 어떤 서비스, 특별한 접대 이런 그러한 아주 작은 의미의 정의가 아니라 세계를 제패한 그런 대한민국의 핵심 저력들이 모여있는 집합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미래 교육은 K-서비스,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K-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K-서비스에 더욱더 집중하고 그것을 육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정상에 올려놓았던 그런 힘이 바로 무엇인가? 이게 바로 K-서비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또 이것을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교육적인 접근 자세, 접근 방법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이런 세계적인 수준의 한류 문화와 상품들이 그 성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럼으로써 지속 가능한 한류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저력이 되는 것들을 미래 교육의 핵심으로 놓는 것들이 K-서비스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서비스 이야기, 서비스 인문학의 김철원이었습니다.